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호연입니다. 요즘 여름 가고 네. 가을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 정말 예쁘더라고요. 하늘 예쁘죠. 보셨어요? 아유, 요즘 하늘 뭐 진짜 우리 옛날 그 동방예의지국의 네. 그 날씨같이 아주 깊고 파랗고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굉장히 예쁜데 요즘 가을이 찾아왔다는 걸 굉장히 하늘을 보면서 느끼는데 어떤 거 보면서 느끼세요, 계절을? 계절의 변화를 하늘을 보면서 느끼시는군요. 네. 시각이 많이 발달했군요. 저는 계절의 변화를 시각이 아니라 네. 미각으로 느낍니다. 아, 미각으로요? 밥상의 변화를 딱 보고 네. 우리 집이 봄이 되면은 이제 달래냉이, 쓴바귀, 오. 봄나물. 여름 되면은 또 여름은 냉국이라든가 냉면이라든가. 가을 되면 가을 전어. 이런 것들이 그냥 쭉쭉 막 쫙 임금님 박sam처럼 그냥 네. 맛을 보면서 여름이 블라인딩 테스트 해도 돼. 이게 미각으로 이제 가을을 느끼는. 그렇죠. 쫙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희망사항이신 거예요? 희망사항이죠. 제철마다 제철 음식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요즘 같은 가을에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게 요리를 먹으면은 정말 알 꽉 차고 그냥 아주 맞아요. 톡톡한 게 다리가 살이 꽉 차가지고 네, 맞아요. 꼭 드셔야 돼요. 게장 요리 같은 경우. 맞아요. 게가 요즘 제철 음식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게 안에는 네. 단백질도 풍부하고 칼슘도 풍부해서 뼈에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네. 꼭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철분 함유량이 많아서 또 피로감을 또 회복시켜주는 데는 최고라고 하니까 여러분 꼭 좀 챙겨 드십시오. 자,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게 먹은 것처럼 출발합니다. 자, 매거진 투데이 이번 소식은 길할인 리포터가 준비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라린입니다. 네, 하늘 씨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이 두 분에게 안성맞춤인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네. 바로 예술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네.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네. 두 분은 어떤 장르의 예술을 가장 좋아하세요? 예술이죠. 특히 저는 뭐 예술인 건 다 좋아하는데 하다못해 음악 듣는 건 참 기본적으로 뭐 꼭 예술이 아니더라도 취미적으로 많이 듣는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특히 요즘 같은 가을에는 현악기 중에서도 이게 이제 첼로 같은 거, 그 깊은 소리가 네, 심금을 울리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발레 공연 자주 보러 다녀요. 발레? 네. 오. 이번에도 마타하리 보러 갔다 왔는데 오.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그냥 힐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발레 전공은 피아노잖아요. 맞습니다. 피아노인데 오. 발레 좋아합니다. 발레리노가 아니라 발레 좋아합니다. 발레. 발레 좋아. 어떻습니까? 이렇게 장르는 다르지만 역시 예술에 대한 두 분의 사랑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예술은 자칫 건조해질 수 있는 현대인들의 삶을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매일 바쁘고 뭐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을 보내는 게 바로 우리들이 현대인인데요.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 예술은 정말 그 오아시스 같이 단비 같은 걸 만들어 주잖아요. 그쵸. 그래 그 쉼표 하나 탁 만들어 주는 거예요. 꼭 필요하죠. 그렇죠. 예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예술로 하시네. 감상하는 동안만큼은 예, 예. 모든 걸 잊고 휴식을 좀 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두 분의 말씀처럼요. 예술은 현대인들의 일상 속에서 쉼표를 찍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예술에 관련한 소식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문자가 아닌 형태를 빌려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드러운 표현 방법, 예술. 예술은 사람과 사람을 결합시키는 아름다운 수단입니다. 즉 세계와 지역, 인종을 넘어 사람들을 동일한 감정으로 결합시키죠. 이러한 예술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활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예술 장르 중에서 뭘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클래식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영화 관람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림 감상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림을 감상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이죠. 선이나 색채를 써서 사물의 형상이나 이미지를 평면 위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림이죠. 화가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들이 캔버스에 담기면 세상에서 하나뿐인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러한 그림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독특한 화풍으로 그려진 그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최고의 수제라고 불리는 자크 아탈리.
자카 아탈리는 정치, 경제, 문화까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식을 가진 인물이죠. 엘빈 토플러는 자카 아탈리를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지식인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카 아탈리는 자신의 저서에서 트랜스 휴먼이라는 용어를 언급했습니다. 트랜스 휴먼이란 인간과 비슷하지만 개조를 통해서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요즘 다양한 곳에서 이 트랜스 휴먼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 문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혁명까지 일어나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랜스 휴먼은 디지털 혁명 시대인 21세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인간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랜스 휴먼이 가진 능력은 한계가 없기 때문이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트랜스 휴먼의 역할도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트랜스 휴먼은 이미 SF 소설이나 영화의 단골 주제로 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할 거예요. 이제는 이 트랜스 휴먼을 영화나 책뿐만 아니라 캔버스 위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찾아온 곳은 광주. 이곳에 트랜스 휴먼을 주제로 남다른 작업을 하는 화가가 있다고 해서 방문해봤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사람의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트랜스 휴먼에 관해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트랜스 휴먼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트랜스 휴먼은 본래 인공지능이나 기계장치를 빌어 인간이지만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갖는 인간과 기계의 중간적인 인간을 칭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증강 가상현실의 디지털 혁명 시대의 인간을 유토피아의 세계로 안내하는 도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트랜스 휴먼을 작품 주제로 삼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트랜스 휴먼은 대중들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지만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트랜스 휴먼 기술이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트랜스 휴먼을 작업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스 휴먼을 그림에 접목해 예술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기용란 작가. 그녀는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연 베테랑 화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쾰른 아트페어 등 40여 회의 국제 아트페어에도 참여하여 한국 화가로서 이름을 알렸다고 하네요. 개인전이랑 또 아트페어 등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활동 이야기 좀 부탁드려요. 2017 베니스 비엔날레 프로젝트에 초대받아서 한 달간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또 프랑스 파리에서 루브르 미술관에서 아트페어에 참여했고 내년 2월에 파리에서 그 개인전이 있습니다. 국전이라든지 스튜아 대전이라든지 그 기간에 맞춰서 개인전과 또 앙대팡랑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파리나 뉴욕 같이 이렇게 유명한 또 미술전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활동하시게 하는 원동력이 있을까요? 저에게 꿈이 있고 또 열정이 있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열정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기용란 작가는 2010년부터 트랜스 휴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화폭에 담아내고 있죠. 그녀는 21세기 새로운 인류 트랜스 휴먼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4D, 즉 DNA, 디지털, 디자인, 디비니티와 3F, 즉 필링, 피메일, 픽션을 작품의 큰 줄기로 삼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철학적 사유라고 합니다. 와, 선생님 지금 작품 활동을 한창 하시고 계세요. 네. 지금 보니까 이거 다 뭔가 컴퓨터 부품들로 가득 차 있는데 정말 신기해요. 이거 사용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제 작품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과 인간의 화해, 인간과 자연의 화해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컴퓨터 부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 작품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용란 작가의 작품들은 남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이한 점은 오브제 활용인데요.
그림의 소재로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죠. 이를 통해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외부 세계와의 새로운 소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형 방식은 거침이 없죠. 캔버스 표면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미지들은 디지털 시대의 기호이거나 디지털 정보 미디어 시대를 사는 인간들의 세계관을 암시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트랜스휴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관계와 소통과 교감의 이야기를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비디오 폰의 부품과 전자 스위치 부품, 키보드 이런 라인들을 통해서 관계와 소통과 교감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선들이 의미하는 다양한 길들이 만나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기용란 작가. 그녀의 작품은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 지향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 이미지들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용란 작가의 작품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돼 보다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길 바랍니다. 네, 잘 봤습니다. 다양한 예술 장르 중에서 우리 길하린 씨가 소개해 준 것은 바로 그림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림이었는데요. 네. 저도 그림 감상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화면 보는 내내 굉장히 눈 호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직접 화백님의 작업실에 다녀온 전 또 어땠겠어요. 이 작업실 곳곳에 놓여있는 그림들을 감상하면서요. 저는 눈도 즐겁고 마음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하는 스타일들의 그림들이라 더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간만 맞으면 같이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매거진 투데이에서 이 좋은 시간을 마련한 것 같아요. 작품을 먼저 감상을 하고 네. 이따가 나오실 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대충 짐작이 이제 갑니다. 화면으로라도 여러분들 이제 눈 호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특히 제가 이번에 보고 온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정말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키보드나 핸드폰 그리고 구리선 같이 기존의 그림과 접목하기 힘든 재료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요. 무척이나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작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기용란 화백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화백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직접 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판에 벼들이 참 요즘에 아름다운 색깔들을 띠고 있는데요. 저는 연두색에서 노란색으로 익어가는 이 벼들의 색깔이 정말 아름다운 양탄자 같아서 정말 감동을 줍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예술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벼 보면은 그냥 네. 수확해야 되나 이 생각. 그러니까요. 벼들의 색깔이 바뀌는 걸 보면서 양탄자도 야, 이 화백님의 그 시각은 좀 정말 다르군요. 남다르다 남다르다. 생각이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남다른 시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신데 전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구상과 추상 그리고 콜라주를 통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창작 네.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 도시 이미지, 공간에 대한 사유, 트랜스휴먼과 네오노마드, 트랜스휴먼의 꿈, 트랜스휴먼 유토피아를 꿈꾸다 이런 등의 주제로 컴퓨터 부품이나 키보드, 전자 부품 등을 화면에 콜라주해서 디지털 시대의 리얼리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휴먼상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물감 작업도 하지만 네. 저용성을 강조한 콜라주 작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시대인 21세기는 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소통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미래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과 조형 감각으로 유목과 정착이 낳은 신인류 트랜스휴먼을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인문학적으로 풀어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작품 주제가 이게 트랜스 휴먼이라는 것을 잘 봤습니다. 근데 트랜스 휴먼 시리즈를 통해서 이게 표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네. 인간, 우주, 소통과 화해, 관계, 교감, 나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가치관들을 작품 네. 속에 표현해내고자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인간성 회복과 평화를 위해서 인간과 인간 화해, 인간과 자연 화해, 인간과 기계의 화해를 인간과 기계의 화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의 키워드인 시대정신, 감성, 상상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어울림 속에서 트랜스휴먼 이미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서 다가오는 미래의 신인류 모습과 테크노피아의 세상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이러한 표현을 위해서 일상 속에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작품 소재는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아주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소재를 결합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조화가 이루어지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스테인리스 마스크라든지 컴퓨터 부품이나 각종 전자 부품, 전자선들, 뭐 천연 소재, 천연 섬유, 플라스틱, 목재, 한지, 뭐 돌가루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컴퓨터 부품들은 굉장히 수많은 상징과 은유적인 표현을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 컴퓨터 부품 하나하나가 다 이제 은유적으로 네. 다 사용될 수가 네.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럼 예를 들면은 컴퓨터 그 자판 뭐 키보드 같은 네. 경우는 어떻게 뭐 표현이 됩니까? 그래서 키보드 하나하나가 네네. 이렇게 각기 다른 어떤 수많은 명령어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이렇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네. 거대한 우주 도시를 연상하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CPU 쿨러 같은 것은 네. 굉장히 컴퓨터에 열을 좀 식히기 위해서 있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바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상 업무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뭔가 휴식을 주고 위안을 주는 휴양림의 어떤 가을바람 같은 가을 바람 같은 거. 그런 어. 느낌도 주고 그럼 예를 커다란 들면- 한 그루의 나무 같은 느낌도 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 메모리 칩이나 뭐 이런 거는 뭐 USB 뭐 메모리 이런 거는 칩 뭐 어떻게 이런 됩니까? 것은 네. 미래를 위한 어떤 지혜와 지식의 창고 어. 그런 느낌도 주고 네. 손안의 작은 도서관 네. 또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어. 대변해 주기도 하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의 마음의 창을 네. 느끼게 해준다고 할까요? 이 메모리 칩이나 USB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라고 얘기했을 때 웃을 수만은 없는 게 그럼요. 순간적으로 나는 몇 기가 욕망을 갖고 있을까 한도 끝도 없겠구나 정말 용량이 한도 끝도 없겠구나 차라리 이 메모리 칩이나 USB는 용량이 한계라도 있지 인간의 메모리 칩은 USB는 과연 한계가 있을까 오. 이거 뭐 테라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약간 뜨끔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자,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할 때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시는지요? 저는 창의성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트랜스휴먼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감동과 희망과 꿈과 위안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작품으로 소통하고 시대를 대변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다양한 소재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침체된 예술계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싶답니다. 중점 두는 게 이제 창의적인 거다. 기계와 인간의 본질의 삶에 다가가고 있지만 결국은 창의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의 본질에 다가간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굉장히 열정이 뜨거우신 것 같은데 네. 이 전시회도 여러 번 하셨지만 앞으로 초대된 전시도 굉장히 많으시다고요? 네. 네. 준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태까지 개인전도 많이 하셨죠? 몇 회나 하셨죠? 대략? 개인전은 어. 한 40여 회 했고요. 오, 많이 하셨네요. 네. 국제 아트 페어에 네. 또 한 45회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또 다가오는 다음 달인가요? 또 네. 스케줄이 있으시죠? 10월 달에 네. 또 초대전이 어. 있고 11월에도 또 초대전이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그 프랑스 개인전과 네네. 또 앙드팡당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전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가을에는 또 미국 전시 초대전이 있습니다. 야 정말 우리 작가님 스케줄이 뭐 빡빡하시네요. 굉장히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내년 뭐 가을까지 채워져 있는데 멀리 내다봐서 우리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네. 열심히 살아온 제 자신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아유, 뭐 자신한테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립박수 보내고요. 네, 네. 물개 박수도 보냅니다. 물개 박수도. 아,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시는 글로 쓴 그림이고 그림은 또 색채로 쓴 시라는 말이 있어요. 아, 예술이다. 평소에 제가 시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앞으로 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창의적인 영감을 더 많이 받아서 좋은 작품을 계속하고 싶고요. 앞으로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면서 예술을 탐구하고 싶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림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시에도. 시, 자연, 여러 가지 기타 이런 거와 소통하면서 또 그걸 거기서 느낀 걸 다 그림에 담아두고 또 인간들과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 네. 탐구하고 싶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은 조금 이렇게 해서 방송이라서 좀 떠들게 하셨는데 담아있는 내용은 정말 우리 그림으로서 또 마음으로서 저희가 충분히 한 10,000배 정도는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오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 기대를 해보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기용란 화백님, 기라린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씨, 네. 대화를 할 때 네.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거리고 상대방이 얘기하면 네.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주고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제스처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도가 30% 높아진다고 하네요. 30%면 꽤 높은 수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끔 끄덕끄덕거리면서 제스처를 써주는 게 좋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네. 한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은 접근성을 높이고 또 호감도를 상승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대학에서도 벌써 이게 검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특이하게 또 재밌는 사실은 이런 끄덕임은 또 외모적인 매력을 또 느끼게 한답니다. 그 상대방 호감도 높이고 이 사람 더 잘생겨 보이네 이런 느낌을 또 받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네. 성격이 좋다고 인식되게 하니까 네. 여러분 꼭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고개까지 잘 끄덕이면서 제스처까지 하면 아무래도 대화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높아지겠죠? 그럼요. 네.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하면은 반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했죠. 적당하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저와 호연 씨도 항상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제스처를 적당하게 했으면은 훨씬 더 호감도 높이고 외모적인 매력도 더 발산하니까 여러분들도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